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믿고 따를수록 삶은 수월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입니다. 지은이는 홍창진, 펴낸 곳은 허들링 북스입니다. 이 책의 인쇄는 전액 장애 청소년 합창단 에반젤리에 기부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창진 신부님은 스스로를 속세를 벗삼은 괴짜 신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송과 강연을 비롯한 여러 대외 활동을 하시며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추기경 역, 연극 레미제라블의 주교 역으로 출연했고 여러 방송과 KBS 아침마당에서도 강연을 하셔서 아마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신부님 특유의 유쾌하고 시원한 입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낡은 면바지 차림, 그저 동네 마실 나온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온 지 벌써 33년째입니다. 이 책은 골머리를 썩게 하는 돈 문제, 우울감, 가족 갈등, 인간관계, 미래의 불안감, 성공과 행복 등등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30가지의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머릿말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더 큰 위안을 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십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신부 홍창진의 유쾌한 인생 수업,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머릿말. 세상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유쾌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의 비밀. 나는 33년 차 신부입니다. 성직자로 반평생 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짜 신부, 날라리 신부, 심지어 조폭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건 내가 검은 사제복을 벗고 성당 밖으로 나와 근엄과 완벽이라는 가면 없이 솔직한 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덕분에 나는 많은 사람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감추고 있던 그들의 진짜 아픔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었던 건 신부로 살고 있는 나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서일 겁니다. 나만 인생살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때로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고백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내 지난 삶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짧게나마 내 이야기부터 먼저 털어놓을까요? 나는 슬픔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주인도 모르는 땅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풍요로웠던 지난날을 잊지 못해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어린 친남매를 키우셨죠. 당시 어린 내 마음을 특히 괴롭게 했던 건 상대적 빈곤감이었습니다.
부잣집 친구네 거실에 있던 가죽 소파 냄새를 맡을 때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실감하곤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뒤 우울한 내 유년의 기억은 부조리한 현실, 불공평한 인생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는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두고 차마 사제가 될 수 없다며 자퇴하려는 친구도 있었고, 경쟁력은 물론 인품도 훌륭한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유학을 계획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신학교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도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편차가 참 극명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내 머릿속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현실을 두고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놓여난 건 신부가 되고서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직업상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병든 어머니 수발에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대학생, 중학교만 마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시한부 자식을 둔 어머니 등등 감당하기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불행해하며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제 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나서야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 좌절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생각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늘 분노했고 불공정한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 세상 탓을 하니 마음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반면 현실과 상관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라며 오늘을 사는 데만 충실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집중하고 제 깜냥 밖의 일은 과감히 무시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부족한 자신을 유쾌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이제 나는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인생의 의문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부주리한 세상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반면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내 마음만큼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탓, 남 탓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밖으로 돌리면 절망하고 화낼 일뿐이지만 시선을 내게 두고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쫓으면 암울하던 인생에 조금씩 햇살이 찾아듭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자신을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믿고 따를수록 삶은 수월해집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이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오늘이다. 일전에 한 동료 신부가 딱히 알아봐줄 사람이 없다며 내게 희귀한 영양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이런 청까지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싶어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다행히 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이 도착하는 그 며칠 사이 동료 신부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확인 전화가 오는 겁니다. 확실히 구할 수 있다고 했느냐, 확실하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왜 말이 없느냐, 분실사고가 난 건 아니냐, 연이은 물음에 확답을 받았으니 좀 기다려보라고 재차 확인시켜줘도 독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려니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매사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본인은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해프닝이 있은 지 몇 달 후 다시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겸연쩍은 목소리로 일전에 자기 부탁을 들어주어 고맙다. 믿지 못하고 계속 확인해 미안하다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내가 친한 사람이 동석하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 타거든.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고.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그가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예기불안. 어렵게 얘기를 꺼낸 그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해야 할 성직자가 이런 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몹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앞날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삽니다. 어느 가요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는 늘 부정적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굵직한 사안은 물론 일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소소한 일들까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온갖 불안으로 도배한 채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집 장만을 못하면 어쩌지? 일을 못 마치면 어쩌지? 하면서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 불안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어려운 숙제일지 모릅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나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동료 신부의 아픈 사연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비슷한 불안감 때문에 꽤나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확실한 오늘을 포기하지 마라. 작년에 나는 한 연극에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역이었지요. 제법 대사도 많은 데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공연장에서 열리는지라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딴에는 대사도 열심히 외우고 연습에도 성실히 임했는데 경력 많은 프로 배우가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역시 생전 느껴보지 못한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 대사가 딱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입도 떼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모든 배우가 겪는 첫 무대 징크스죠. 그래도 신부님은 믿음이 있으니 우리와는 다르겠죠. 농담처럼 건넨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다르겠죠 라는 마지막 말이 뇌리에 대모처럼 꽉 박혀버렸습니다. 정말 무대에 섰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몸이 굳어버리면 어쩌지? 더군다나 나는 연기 수업도 정식으로 받은 적 없는 아마추어인데.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급기야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이 커졌습니다. 공연일이 다가올수록 마치 모래시계를 쳐다보듯 1분 1초에 민감해져 전에 없던 짜증마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비행기마저 탈 수 없다는 동료 신부를 안타까워했지만 실은 나도 별다를 게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 단지 생각만으로 생활이 고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모양새로 머릿속에 어떡하지란 말만 달고 산 지 몇 날 며칠.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정작 고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죠.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도무지 실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래를 부여잡고 아등바등 하는 내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히 진단해보자면 나는 삶의 무게중심을 현재에 두지 않고 성급하게 미래로 옮겨버리고는 오지도 않은 미래에서 내가 만든 상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고 있는데 현재에 살아 숨쉬고 있는 나를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섣불리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약 200년 전 한국 천주교는 혹독한 박해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름도 모를 수천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사약, 몰매, 교수, 참수, 동사와 함께 산채로 땅에 묻는 생매장, 물에 빠뜨려 처형하는 수장까지 목숨을 앗아가는 방법도 참 잔인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배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은 한결같이 평온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을 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으며 감옥에 함께 갇힌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날 주어진 하루 일과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호명을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조차 그들에겐 자신에게 주어진 그날의 일과일 뿐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는 대신 처음이자 유일한 오늘 하루,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끔찍한 공포에 함몰되지 않고 끝끝내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기. 개구리 2마리가 각각 큰 우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빠지는 순간 지레 겁을 먹고는 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몇 번 허우적거리다 말았습니다. 결국 바닥에 가라앉아 죽고 말았죠.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빠지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사지를 움직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둥대다가 탈진에 기절하고 말았는데 얼마 뒤 꿰어보니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나 버둥댔던지 우유가 엉겨 뭉쳐서 딱딱한 치즈가 되었던 겁니다. 출처 모를 이 우화를 떠올리며 나는 복잡한 생각을 떨치고 연극 연습에 충실한 한편 내게 주어진 일과에 집중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에 충실하고 늘 해오던 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연의 사제 업무에 충실한 평범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는 다른 일에 몰입하느라 완전히 잊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에이 또 불안해지는군. 대사나 한번 더 읊어봐야지 하며 스멀스멀 고개를 쳐드는 불안이란 녀석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내내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첫 무대 공포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이윽고 닥친 첫 공연 당일,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해도 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로배우가 아닌데 조금 어설프고 실수를 해도 그조차 공연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배포까지 생겼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다음날 공연에서는 은초대를 훔친 장발장을 두둔하면서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 하느라 빵 담는 은쟁반도 필요 없으니 이도 가져가라고 대본에도 없는 애드리브까지 하게 되었지요. 기쁘게 웃으면서 에너지를 되찾고 슬프게 울면서 마음을 정화하듯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불안이 문제일 뿐 적당한 불안은 생존에 있어 중요한 감정 에너지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위기를 자각하게 하고 닥친 문제를 극복해 삶의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불안은 여타 감정 중 유독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튀어나오는 불안을 통제하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현재에 몰입해 있으면 미래의 걱정은 어느덧 사라집니다. 창업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창업자는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미래를 걱정할 새도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올인할 때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걱정이 자리 잡을 틈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시인이자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시시때때로 찾아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루 일과를 기쁘게 마주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으로 몰입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불안으로부터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감당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을 만났을 때 종교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참 많습니다.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
사업부도로 이혼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 해체된 가장, 일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 등등 사연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마다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 모두 해답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말 없이 그저 공감하고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앞으로의 대안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자신들의 결심에 기도를 부탁하며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면 모두들 잘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막상 정말 큰 불행이 닥치면 의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용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슈퍼맨처럼 씩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시련에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하는 아내와 함께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취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물론 각종 골프 모임에 남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프가 끝나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그는 좋지 못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은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에 싹 튼 뒤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하면서 어느새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메시지 내용들을 왜곡하기 시작하더니 언성을 높이다 급기야는 폭력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일에 상상력이 더해져 일어난 일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뒤 다시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는 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감염되면 함께 사는 부모님을 비롯해 어린 자식도 감염될 거라면서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코로나로 영상 작업은 오히려 일거리가 많아졌는데도 쾌재를 외치기는커녕 일하는 것 자체가 근심이었습니다. 출연자 중에 무증상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출근까지 피하다가 급기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위기를 유별나게 두려워한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감염된다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일을 못해도 집에 있는 편이 낫겠어요. 걱정을 현실로 만드는 가따병. 걱정과 근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온갖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붕괴와 경제적 위기,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거기에 코로나라는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일상 대부분을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계속될수록 나를 둘러싼 사람과 주변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상의 저변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아내가 골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코로나 확산세라는 이유 하나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내 능력 밖의 복을 탐하다가 잘못될 것 같았다. 학교나 집안 도움 없이 이상하게 혼자 잘 됐는데 이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무섭고 누군가 날 찌를 것만 같았다.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잘못될 것 같고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고 남이 날 찌를 것 같다며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정작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괴물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길한 상상입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현실로 끌어들이고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청하면 우리 종교인들도 몹시 어렵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린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다. 불길한 상상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30년간 6만 시간 이상 심리치료에 종사한 크리스 코트먼 심리학 박사는 불안과 잘 지내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을 실패와 거부에서 보호하려는 애쓰는 내면의 파괴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의 체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감지할 때 불안해진다. 다시 말해 불안은 실패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이미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 찾아드는 걱정과 근심을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느끼는 불길한 예감이 현재 내게 적절한지 아니면 도를 넘어섰는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꼭 묻습니다. 그 걱정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예측입니까? 문제인지 예측인지 판가름한 다음 예측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말해줍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정당한 근거라기보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즉 자존감이 결여된 데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니 타인과의 관계도 세상살이도 걱정투성이인 겁니다. 물론 완벽한 자존감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현실인 양 착각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미숙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몹쓸 상상이 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약하고 불안정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거리를 한두 개씩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걱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시간의 몫으로 던져버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 답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걱정이 찾아들거든 아, 내가 걱정을 하고 있네. 오늘은 이상하게 근심거리가 많은걸 하며 내 머릿속의 걱정과 근심을 한 걸음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면 가까운 사람에게 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객관화시켜 보게 되고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 상황에 힘든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아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빈번하게 찾아드는 건 그만큼 그동안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달프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용기를 내는 의지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상 문제가 닥치면 누구보다 의연하고 대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